주관식의 노선은 우리 민족의 진정한 의사와 요구를 대표한 것이므로 반드시 민중의 지지와 옹호를 받을 것이며, 편파한 일부 노선은 필경 민족의 무자비한 비판에서 스스로 청산될 것입니다. 나는 몸이 비록 우익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좌익 동지들과 합작할 필요를 느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합작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오직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좌우 합작위원회에 임하였으며 또 남북통일의 임시정부 수립이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5월 16일 2차 미소 공의가 열렸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의 이행을 통해 통일정부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미소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좌우 양 진영 역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김규식은 미소 공의의 성공만이 분단을 막을 길임을 역설한다. 우리 민족이 공유의 무기 휴회로 말미암아 지난 1년 동안에 받은 온갖 불행과 상처는 형언할 수 없다. 근본에 제기되는 미소 공의는 작년과 같은 복철을 밟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좌우 남북이 일치 단결하여 천재루의 이 호기회를 놓치지 말고 3천만 결의가 한 가지로 결심하고 노력하기를 바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번에도 협의 대상 선정을 놓고 미소가 팽팽히 대립, 결렬되고 만다. 그리고 7월 19일 여운형이 암살된다. 서울 거리 한복판 극우 청년이 쏜 총탄에 의해서였다. 좌우 합작을 주도하고 대중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민족주의자의 피살은 극단적 좌우 세력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던 좌우 합작위원회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김규식에게 여운형은 파리 강화의 시절부터 해방 후 좌우 합작까지 함께한 소중한 동지였다. 그만큼 비통함과 충격은 컸다. 우리는 한 위대한 혁명투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유일 목표인 신국가 건설을 위하여 전 민족이 합작으로부터 완전 통일에 나아가므로 최후 목적을 달하기를 제창하여 이에 최종까지 노력하던 지도자를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몽양 동지의 영별에 대하여 정실상의 감속보다도 우리 민족의 자유를 획득하려는 공동 진영의 한 용장을 상실하였다고 본다. 곧 민족 전체의 손실이다. 여운형이가 암살당했다는 건 이제 미소공의에서 임시정부 탄생하는 건 끝났다. 다른 얘기로 미소공의가 합의를 봐가지고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만큼 김규식이가 그때까지 여운형과 함께 추진해온 좌우합작이 아주 어려운 그런 걸 만난 것이 상징적으로 여운형 죽음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개월 후 좌우 합작위원회가 해체되던 날 기념사진 한 켠에 고인이 된 여운형의 사진을 붙여 그의 열정과 헌신을 기억하려 했다. 김규식은 중도파의 세력 규합을 통해 합작 세력의 강화를 준비한다. 좌우 합작위원회 해체 5일 후 천도교 강당에 중도파들이 다시 모였다. 바로 이 자리에서 통일 임시정부 운동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한 중도파들의 모임, 민족자주연맹이 결성된다. 민족자주연맹은 독점 자본주의도 아닌 무산계급 독재 사회도 아닌 제3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분단을 막기 위한 남북 협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나는 남한 내에서의 좌우 합작의 어떤 테두리를 이제는 대북 관계, 북한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좌우 남북 합작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46년 전반기 좌우 합작은 명확하게 미 군정의 이니시티브 하에서 비롯되고 진행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거꾸로입니다. 아직 미국 또는 미 군정과 적대 관계까지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주도권은 역시 남한에 있는 홍명희, 김규식 선생을 비롯한 정치적인 남한의 지도자들이 자주적인 성격이 더 강한 그런 조직으로 결성이 됩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는 이미 분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47년 11월 14일 유엔은 유엔 임시위원단 파견과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한다. 그러나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간다는 건 소련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었어요. 북쪽에서도 절대로 유엔의 그러한 활동을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분단으로 가는 길이다. 이제는 분단이 코앞에 있고 초입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 군정의 주간 정보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 정세에 밝은 김규식은 이미 분단을 예견하고 있었다. 한반도 문제의 유엔 상정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이어지고 이승만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의 분석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된다. 분단을 막기 위한 보다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드디어 단기 4280년 11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48년 1월 8일 한반도 총선거 준비와 감시를 위해 유엔 한국위원단이 방한한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유엔 이관을 반대하던 북한은 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했다. 김규식이 위원단의 단정 불가와 38선 제거를 요구한 바로 그날 이승만은 하루속히 단독 선거를 실시할 것을 위원단에 요구했다. 미 군정에서 중간파를 후원해서 공산분자가 다시 활약할 기회를 얻게 되므로 전 민족이 우려 공황 중에 있는 터이다. 오직 바라는 바는 유엔 위원이 과도 선거를 허락하여 3, 4주일 내로 민족 대표단을 구성하여 협의 공정을 주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바삐 남한에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같은 날 김구는 이승만과 결별하고 김규식의 통일정부 운동에 매진할 것을 선언한다. 분단만은 막겠다는 민족주의자다운 결단이었다. 임시정부 추석으로 대중적인 인기와 존경을 받던 김구의 합류 선언은 김규식의 통일정부 운동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11월 14일에 남북을 통한 총선거에 의해 가지고 남북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또 이제 북쪽이 반대하고 또 소련이 반대하고 그러면 한국 문제는 싫든 좋든 간에 이건 분단이 고정화된다는 것은 예견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김구 선생의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달리하게 됐냐면 반탁이라는 건 이제 의미가 없이 됐다. 반탁은 이제 통일정부냐 단독정부냐 문제가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단독정부를 찬성할 수는 없어.